안녕하십니까. 구독자님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오늘 상승장 나름 기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여러분들 추가 매수 총알이 들어오길 바라고 추가 매수를 하려고 준비 중인 분들은 또 오늘 약간 오르는 맛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언제 들어가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참, 제가 여러분하고 이런 삼성전자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공유를 하는 와중에 제가 이런 말을 해도 그렇고 저런 말을 하도 그렇고 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건 가지각색인 것 같습니다. 왜냐, 좋은 호재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호재는 있는데 왜 안 오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악재, 그리고 향후 삼성전자가 어떻게 향후 대처를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정적이거나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또 어제는 좋은 얘기했다 얘기하고 오늘은 또 나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러분, 저는 단타 그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드리는 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호재가 뒷받침되고, 그리고 호재가 하나씩 모이고 나서 뒤에 언제 상승 국면으로 차고 올라갈지 모르는 종목이죠. 그리고 악재라는 건 우리가 삼성전자를 무턱대고 투자만 하고 있을 게 아니죠. 안 좋은 소식이나, 그리고 삼성전자 향후 투자 방향이나, 그리고 M&A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한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향후 여러분들의 투자 대응이나 향후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적용을 할지, 그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 사항이지 그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가 어떻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여러분, 오늘 비록 상승 랠리가 있다는 건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고, 들어오면 늘 개인 투자자들은 또 차익 실현을 매물을 막 내놓습니다. 언제나 삼성전자는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면 또 외국인이 팔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또 매도를 하면 또 개미 투자자분, 물론 장기 투자자겠죠. 그런 분들은 다시 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그 조정, 오늘 그 삼성전자의 장 자체가 결국은 본격적인 상승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전문가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삼성전자는 어차피 코스피 시장을 좌지우지합니다. 향후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면 제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얘기와, 그리고 또 부정적인 얘기, 이러한 건 제 스스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얘기를 토대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 여러분들의 투자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 주식시장, 제가 코스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지난 그 11월 작년 그때부터 미친 듯이 오르다가 1월 초죠. 물론 고점을 찍고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한 14,000~15,000원 정도 지금 땅을 향해서 꺼져버렸죠. 물론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빨리 반등세가 오고 본인의 마이너스 수익률이 어느 정도 붉은색으로 변해야만 어느 정도 또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장기 투자를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계속해서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인의 마이너스 수익률이 계속 제자리로 있으면 애가 탑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물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지, 그리고 마냥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러면 결국 올라갑니다.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일단 늘 어떤 전문가들 얘기도 긍정적인 사람과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신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코스피 거래 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고 계시지만 거래 대금이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 11일 최고 삼성전자 96,800원 장중에 찍었죠. 그때까지 보면 거래 대금이 이 코스피 시장 개인 뭐 모두 합해서 뭐 거래 대금이 엄청났죠. 그때 당시에 뭐 거래 대금 자체가 44조 정도를 찍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계속해서 하락 국면에 계속해서 접어들 때 지난 5일입니다. 그때까지 집계한 게 거의 한 55% 정도 빠진 19조 7천억 정도 거래 대금이 확 빠져버렸습니다. 당연히 거래 대금이 빠지면 당연히 삼성전자 주가 역시 조정을 받고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거래 대금이 다시 올라오느냐, 올라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빠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물론 횡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손절을 해야 된다. 그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급한 돈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손절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 이 조정 국면을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올라갈 수만 없습니다. 변동장이 들어섰을 때 운이 나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겪고 있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다시 또 뭐 전고점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정보가 없다면 견디가 힘들 겁니다. 자, 전문가들은 낙관론을 보이는 그 전문가들은 단기 조정 후에 아마 강한 상승세가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되겠죠. 그건 지금 현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격 상승은 더 기다려 봐야 되고,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시점이 계속해서 하루 이틀로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장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관망을 해야 되고, 저 역시 지금 오늘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저는 추가 매수를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물론 빨간불 들어온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저는 안 합니다. 일단은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좀 참아보는 것도 어느 정도 또 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게 뭐 계속해서 조금씩 지금 오르기 시작하면 뭐 일단 어쩔 수 없이 또 매수해야죠. 일단 매수 시점이라는 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매수했다고 해서 또 그 다음날 또 계속해서 오른다 그런 보장도 없고, 그리고 내일 돼서 조금 일시적인 조정이 와서 매수하고 나서 더 떨어진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일단은 매매를 향해서 우리가 이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와 있는 바람에 우리 개미 투자자들 어떻게 보면 적극성이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관망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면 이 코스피 시장도 어느 정도 쉬어가고 있는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 쉬어갈 수 있는 이 타이밍 자체가 아마 조금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다고 보기도 상당히 불안한 이유가, 지금 현재 곧 상승한다기보다는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106개 기업 중 영업이익이 시장 목표치 넘어선 기업이 43.4%, 물론 지난 5일 기준입니다. 한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 국면 자체가 일시적 현상, 그리고 추세를 결정짓는 기업들의 그 주가가 정점을 찍었다고 하기에는 어느 정도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의 이익이 점차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2021년 코스피에 대한 그 전망도 지금 그 증권사 리서치 센터들의 얘기에 의하면 전망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이 장기간 이어질 거라고는 우리가 보기엔 어렵고, 그리고 경제 지표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대한민국 수출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도 이런 식의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오더라도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반등은 할 수 있을 때 분명히 한다. 이 상승세가 돌아올 때는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겠죠. 접전 구간에 비록
여러분들 고점에 물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점에 모든 돈을 연끌해서 넣은 건 아닙니다. 물론 들어가신 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장기적으로 투자를 들어간 입장에서는 분할 매수 이럴 때가 우리가 매수를 하기에는 둘도 없이 좋은 기회죠. 어떻게 보면 갑자기 반등하면 여러분 모든 시장 상황이 반등하기 시작할 땐 투자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기성 단타 위주 그럴 때는 모르겠지만 물론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단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장기로 보유를 하는 입장에서는 반등을 하거나 급등을 할 때는 절대 좋은 건 아니죠. 지금 많이 오르지 않고 찔끔찔끔 오를 때 이럴 때 우리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뭐 비관적인 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올해 최대 뭐 20%까지 폭락을 한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까지 하죠. 저는 이 얘기를 가만히 유심히 하나씩 뜯어봤는데 절대 장기 투자와 관련된 얘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교수도 있을 거고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뭐 단타를 부추기는지 결코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런 초우량주에 대한 그러한 참고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왜 20% 폭락을 할 건지 저는 사실상 동의를 못 하겠어요. 자, 한번 장기 조정 시작될 거라는 그런 전문가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 물론 그 최근에 그 손해를 보고 있다. 우리 그 개미 투자자분들, 물론 고점에 물리신 분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투자가 단기로 지금 들어왔는데 손해 보고 있다. 변동성 조정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투자를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그리고 주식에 대한 뭐 기대감도 단지 1, 2개월 때문에 모든 걸 뭐 버리고 일단 비관적으로 봐야 되나?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 자체를 물론 고점에 물릴 상황에서는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주가 더 많이 떨어질 거 아니냐. 하지만 이런 전문가들이 아직 하락폭이 10% 20% 내외 더 있을 거다. 이러한 부정적인 예측 그러한 얘기는 과거부터 있었죠. 물론 그런 고품이 있는데 뭐 미국의 나스닥 미친 듯이 왜 올라갈까요? 그리고 실질적인 시장 성장 기대치만 가지고 미친 듯이 오르는 뭐 테슬라는 뭐 이러한 거품이 끼지 않아서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거품이 끼었다. 이건 작년부터 계속 얘기 있었죠. 물론 그 실물과 금융 이 사이의 괴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가 빠른 속도로 좋아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뭐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물론 실물과 금융 이 사이 괴리가 커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초우량주 특히 삼성전자 저는 이 괴리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이 호재와 향후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 업황 상승 될 수 있는 이러한 호재거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반적인 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동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버핏지수 항상 늘 나오는 얘기가 있었죠. 작년부터 버핏지수 벌써 뭐 270% 사상 최고치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 거품, 붕괴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으면 벌써 뭐 조정 다 받고 끝장났겠죠. 물론 그 버핏지수는 70에서 80% 정도 되면 뭐 저평가를 하고 100% 이상이면 뭐 거품이 낀 증시를 보는데 270%면 뭐 벌써 다 붕괴돼야죠. 뭐 잘못하면. 그리고 뭐 단시간에 뭐 주식을 사고 파는 뭐 스캐핑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말 그대로 뭐 단타, 단기 매매. 물론 뭐 지금 조정 구간에 당연히 우리가 장기 투자는 들어와야 되겠지만 물론 공매도 이러한 시점하고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 매도 시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심리적으로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조정을 하거나 계속해서 본인이 산 시점보다 하락을 했다면 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량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유입 추세 자체가 한풀 꺾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대금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조정 그리고 이 분기마다 이 나름대로 그 한 기업마다 영업 실적이죠. 그게 받쳐준다면 언제든지 반등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분기 시점이 아마 1, 2분기가 지나서 2분기 정도 접어들 때 본격적인 강한 드라이브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상위 종목에 랭킹되어 있는 종목 위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삼성전자만 생각했을 때는 삼성전자는 지금 반등해도 무리가 없다. 그리고 하나하나 짧은 호재거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이게 합쳐지면 결국에는 영업 실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영업 실적에 대한 뚜껑을 열어보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단지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장기 투자자로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이 플러스로 돼 있는 분들은 물론 만끽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이게 또 어느 시점 가다가 또 내일 모레 또 언제 또 빠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고 본인의 모든 가용 자금을 또 연끌을 하셔가지고 또 급하게 서두르는 필요는 없고, 우리가 언제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안 그러면 좀 더 앞으로까지 3월달까지 아직까지 그 선물 옵션까지 있기 때문에 그 시즌까지는 아직까지 언제든지 조정은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분할 매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삼성전자의 펀다멘털 절대 깨지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은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오후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다시 한번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